내용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라 등산과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지방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 운동 등 2건의 사찰 문건이라며 이는 부장판사 이상의 사법부 간부 모두를 사찰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헌정질서 문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운 의원이 이에 조한규 사장이 얘기한 증거를 제출토록 요구한다고 말했고 조 전 사장 측은 제출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문제 문건을 보도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2년 전 계속 취재 중이었는데 바로 고소가 들어오고 기자들이 검찰에서 30시간 이상 조사받았기에 특별취재팀에서 취재를 못해 후속 보도를 못한 것이라며 제가 사장을 연임했다면 반드시 진상을 밝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해임과 관련해서도 한학자 총재의 김만호 비서실장이 2015년 1월 30일 오후 5시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만났을 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불가피하게 해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홍보했다며 청와대 외압설을 제기했다. 그는 2년 전 정윤의 문건 보도 후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조한규 정윤의 문건 90% 이상 진실이라고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후속도 기사네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정윤의 문건의 신뢰성에 대해 거의 90% 이상이 진실이라고 본다. 조 전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같이 답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문회에서 최순실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정윤의 문건은 비서실장에도 보고됐다. 100% 위장이라고 본다라고 위증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김용한 비망록을 보면 세계일보 공격 방안으로 세무조사, 출판물 명예훼손 고발, 압수수색, 조응천 영장, 사장 교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나리오대로 됐다고 보냐라고 묻자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네. 이번 청문회에서 이거 지금 박근혜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박근혜 정권이 헌법을 위반했다라는 지금 실질적인 증거가 터진 거예요. 대통령 탄핵 사유로 대통령 탄핵으로 헌법을 위반한 내용이 헌법을 위반하면 이건 대통령 탄핵 사유야. 예. 근데 이게 지금 탄핵 사유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모르겠네. 정윤의 문건 내용이 탄핵 사유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탄핵 안에 이게 들어갔냐고. 요것 좀 확인해봐. 예. 이거 아마 들어갔을 수도 있어. 정윤의 문건을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 뭐 이러면서 들어갔을 수 있어. 확인해보자고요. 분명하게 확인해보자. 그 11개 항목에 정윤의 문건 내용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실해? 추가할 수 있어? 소추안만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헌재에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예. 하여튼 좌우지간 이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도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헌재를 없애야죠. 예. 이건 헌재를 없애야 될 문제지. 그죠? 지금 이제 내가 그랬잖아요. 헌재가 뭐라 그러나 시간을 끌 거다. 무슨 시간이냐면 지금 새누리당이 유리한 상황이 될 때까지 시간을 끌려고 할 거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지금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질질 끌 건데 지금 아주 언론이 잘하고 이번 청문회하고 언론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JTBC 정확하게는 JTBC하고 요 청문회 그리고 요 뭐 뷰스앤뉴스 이런 언론들이 굉장히 주거니 받거니 잘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지금부터 언론이 해야 될 일은 탄핵 사유를 계속 보도하는 거야. 언론이 해야 될 일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 탄핵 사유를 계속 보도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시벌 이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안 해! 이러면서 분노하게끔 계속해서 이 탄핵의 증거들,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도해야 되는 거야. 그게 국회의 역할. 언론의 역할. 그 다음에 국회가 할 일은 지금 내가 그랬잖아. 내가 이명박이 원하는 게 이명박 박근혜가 딜한 게 황교안 체제다. 그래서 황교안이 박근혜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려고 할 거다. 그걸 국회가 막아내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할 일은 황교안이가 박근혜가 하던 짓, 뭐 국정교과서라든가 한미일 뭐 군사정보협정이라든가 이런 짓거리를 못하도록 막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이 나부랭이들이 개헌이니 뭐니 몰려다니면서 쌩지랄하고 있어. 그 부분은 명확히 비판해야 돼. 지금 분명히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 건 국회에서 황교안이 박근혜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을 견제하는 게 주업인데, 이게 쓸데없이 무슨 개헌 모임으로 손학규랑 어울려 다니면서 이 잡짓거리 하고 있다. 요 부분은 비판해야 돼. 그 다음 어저께 팩트체크에서 보셨지만, 지금 김종인이 헌법을 2달 반이면 바꿀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 말이 맞느냐? 그래서 보니까 뻥이다. 한마디로 2달 반이란 얘기는 그 헌법 개정안이 정해진 다음에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합의가 끝난 다음에 행정 절차만 2달 반이야. 행정 절차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지금 합의가 전혀 안 돼 있어.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가자는 놈과 의원 내각제로 가자는 놈과 의원 집정부제로 가자는 놈, 우리 같은 사람 헌재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각각의 헌법에 대해서 바라는 안이 다 달라. 그러면 이게 모아지는 과정이 몇 년은 걸려. 그런데 2달 반에도 헌법을 바꾸겠다. 그 얘기가 바로 독재적 발상이야. 그게 바로 독재적 발상이라고. 어제 팩트체크 굉장히 중요해요. JTBC 팩트체크 꼭 보세요. 거기 보면 실제로 87년 개헌이 60항쟁 이후에 2달 반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85년부터 3년 반을 논의한 내용이 총합돼서 나온 게 87년 헌법이었다. 라고 나와요. 그죠? 그런데 지금 김종인이 뭐 2달 반에도 만든다. 그런 개소리를 해가지고 손학규가 뻥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난 개헌 논의는요. 왜 개헌론을 퍼뜨렸냐? 한마디로 이게 제3지대를 모으려. 첫 번째는 그 야권의 단일 후보 만드는 거 방해하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 제3지대 명분 만드는 거야. 제3지대 명분. 새누리당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놈, 더민주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놈, 국정원에서 국민의당에서 개헌에 찬성한 놈들 모아가지고 제3지대 야합의 명분을 삼으려고 개헌론을 띄운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30년 만에 온 기회를 죽 써서 개 주려는 노욕이요. 이건 노욕이요. 오판이며 이건 매국노 짓이다. 절대 용납해서 안 되는. 나는 지금 이 개헌론이요. 그래, 나는 박원순 시장의 말대로 개헌을 다음 대통령이 되자마자 추진하는 거에 찬성해요. 개헌안을 각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는 거야. 그래서 그 개헌안을 선택받으면 그 대통령이 그 개헌을 추진하면 되는 거야. 난 그렇게 봐. 근데 지금 이 와중에 개헌론을 던져가지고 제3지대에서 어떤 공작을 필려는 요런 짓거리는 난 용납 못한다.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이 김종인을 욕할 때 쉴드를 쳤어. 그래도 김종인을 내가 존중하고 김종인의 정치적 수를 내가 읽으면서 내가 그 얼마나 많이 해석하고 옹호해 주려고 애썼냔 말이야.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시기에 2달 반 만에 개헌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그거는 나는 지금 이 시국에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나는 절대 반대해요. 예, 절대 반대하고, 김종인, 손학규, 이 까라가, 김부겸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주장하는 개헌론에는 절대 반대한다. 예, 절대 반대. 분명히 빨리 정신 차리고 야권의 단일화에 방해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예.
물론 개헌이 필요해. 개헌은 필요해. 그러나 그 개헌이 지금 하는 건 아니야. 지금은 우리가 이 박근혜 국정농단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 국회에서 박근혜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고 그 다음에 이 국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다음 대한민국의 올바른 상을 유지할 대통령 후보를 골라내고 그러니까 개헌 논의는 다음 대통령 후보들과 더불어서 토론을 할 내용이지 이걸 지금 당장 개헌 논의로 국회의원을 집중시키는 거는 용서할 수 없는 얘기다. 모르겠어요. 제가 헌법학자도 아니고 법학자도 아니고 뭐 법률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이건 더 중요한 문제를 가리려는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반대한다. 예, 지금은 아니다. 다음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진행해야 된다. 예, 그게 내 생각이에요. 예, 자, 파란색, 빨간색 그거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요. 도리어 지금 어떤 기사가 필요하냐 하면 아까 시청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그 헌재 대응 방법이 기사로 나온 게 있다. 헌재를 대응하는 이야기가 기사로 나온 게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관련한 거 김종대 발언을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 되게 금방 걸린다 그랬잖아. 저 한 달 반만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오래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했어. 근데 이 헌법소장이 그렇게 지난번에 짧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던 야권의 한순간에 바보를 만들고 그리고 왜 탄핵을 안 하냐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온 국민이 그 사람 말 한마디 그 혓바닥에 우리가 노란한 꼴이 돼.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군가의 공작이냐? 아까 무슨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누가 짰어? 관련된 기사가 있어. 그거 갖고 와보세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어제요.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 지금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JTBC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김장수가 4월 16일 당일에 박근혜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소재 파악이 안 됐다.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도 박근혜를 탄핵해야 될 사유야. 세월호 7시간, 그 7시간 동안 이 국민안전처, 한마디로 이게 해양수산부 매뉴얼에 의하면 그런 해난사고의 최고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인데 그 최고 컨트롤타워에서 국민안전처장이 이 상황을 주관했어야 되는 거야. 대통령과 국민안전처장이. 그런데 국민안전처장이 7시간 동안 박근혜의 행적을 파악하지 못했다. 소재 파악이 안 됐다. 이거 국가 비상사태가 된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야. 국민 304명이 수장이 되는 상황인데 국민안전처장이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7시간 동안 몰랐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끔찍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게 전쟁이었다고 생각해봐. 김정은이가 사고를 치고 있는 순간인데 대통령 소재를 파악 못했다. 그거 끝나는 거야. 국군 통수권자의 소재 파악이 안 된 거야 이거. 아니 대통령의 소재가 안보예요. 대통령 소재를 파악 못한 게 그게 안보 무능이라고. 아침부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 7시간 이전에, 그러니까 아침부터 10시 반 이전에도 본 사람이 없다니까? 아침부터 10시 반까지 박근혜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다음에 7시 반부터 5시 반 사이에 2시부터 머리 했다는 거 아니야.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머리하고 자빠져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화장하고.
되게 심각한 문제야 이거. 이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탄핵을 뭐 꼼꼼히 논의한다는 둥 뭐 이런 지랄하면서 오래 걸리면 이것도 진짜 불태워야 돼. 헌재가 아무 소용 없는 거지. 만약에 노무현이 이랬다면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김대중이 이랬다면 헌재가 그렇게 오래 걸렸겠냐고. 안 그래? 김대중 노무현이 이런 일을 했다. 그래도 헌재가 6개월 뭐 360일 이따위 얘기 하겠냐고.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용납이. 예. 좀 신뢰할 만한 언론으로 갖고 와 보시기를 바라고요. 잠깐만. 기사 맞죠? 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가라앉던 2시간 20분 동안 대통령 본 사람도 지시도 없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 보고만 받아 6차례 지시도 전화로 대책본부 도착 시간도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 2시간 20분 동안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로부터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는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시간은 세월호가 침몰하던 때다. 그 외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지시도 모두 전화 지시뿐이어서 박 대통령의 당시 행적에 대한 의문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청와대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당일 시간대별 대통령 조치 사항을 보면 비서실과 안보실은 박 대통령에게 총 18차례 보고를 하고 박 대통령은 세월호와 관련해 총 6차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 30분 해경청장에게 전화해 구조를 지시한 뒤 낮 12시 50분 청와대 복지수석과 기초연금 관련해서 전화통화를 할 때까지 2시간 20분 동안 8차례의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 8번 중 오전 11시 30분 안보실 보고만 구두보고이고 나머지 7번은 모두 서면 보고다. 세월호가 뱃머리 일부만 남기고 침몰한 오전 11시 18분께에도 박 대통령은 안보실과 비서실에서 보고를 받기만 했다. 이 자료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받은 보고 내용과 지시 내용을 공개하라며 녹색당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것이다. 녹색당 등 14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청와대는 지난해 5월 이 자료를 내면서 녹음 자료는 처음부터 없고 서면 자료는 있지만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청와대는 재판에서 대통령이 업무 전화기를 통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녹취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청와대는 국무회의와 같은 공식 일정만 속기록을 작성한다고 주장했다. 자료를 보면 참사 당일 안보실과 비서실은 박 대통령에게 모두 7차례 구두보고 11차례 서면보고를 한 것으로 나온다.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 15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 방문하기 전까지 세월호와 관련해 직접 지시한 것은 6차례로 되어 있다. 오전 10시 30분 이전에 3차례, 12시 11분 이후에 3차례. 하지만 이들 지시도 박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열어 직접 대면 지시한 게 아니라 모두 전화 지시로 돼 있다. 박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이 지시 이후 2시간 15분 만에 이루어진 것도 의문이다. 박 대통령, 이 의문은 풀어줬잖아. 머리했다고. 박 대통령은 오후 3시 대책본부 방문 준비를 지시했지만 도착한 것은 5시 15분. 청와대에서 대책본부가 있는 정부 서울청사까지 자동차로 5분 거리.
지난 11일 정현국 청와대 대변인은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은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며 박 대통령이 당일 청와대에서 정상 직무를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박근혜가 당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관여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는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된다. MBN 박근혜 세월호 침몰 때 3시간 소요 아이롱 파마. 잠깐만. 지금 MBN 보도야. 이 MBN 보도는 일단은 한번 살짝 의심하면서 봐야 돼요. 워낙 이 MBN이 미확인 보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당일 4월 16일 오후 3시 22분부터 4시 47분까지 청와대를 방문한 전속 미용사 정모 씨에게 20분가량 머리 손질을 받았다는 청와대 해명과 달리 오전에 장시간 파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박근혜 전속 미용사 정모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박 대통령의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아이롱 파마를 했다고 말했다고 익명의 미용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 여기서 익명의 미용업계 관계자, 이게 지금 근거가 미약해. 일단 흥분하지 마. 익명의 미용업계 관계자의 말을 이 MBN이 보도했는데 이게 확실한 증거가 없어. 녹취록 있는 것도 아니고.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정 씨가 매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머리를 손질한 후 미용실에 돌아가면 오전 10시 30분쯤 된다고 했다. 그날은 꽤 늦어 물어보니 정 씨가 그렇게 아이롱 파마를 했다라고 답했다. MBN은 정 씨가 박근혜 머리 손질을 위해 청와대에 들어간 시간은 오전 8시쯤이라며 아이롱 파마 소요 시간을 감안하면 곧바로 손질을 시작했어도 11시를 넘겼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 일단 진정해.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MBN이 이후에 추가 보도를 했어야 돼. MBN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확실히 확실히 남겨야 된다. 만약에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건 MBN이 허위 보도를 한 거고, 이거는 결국 다른 부분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확실하다면, 이 폭동이 일어나는 거지, 국민들이. 김장수,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소재 파악이 안 돼. 집무실 관저에 상황보 한 부씩 보내. 집무실과 관저에. 김장수의 증언인데 정호성, 안봉근 각각 수령, 해군 통영함 출동 중단 지시는 없었다. 김장수가 박근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최초 상황 파악 보고를 청와대 본관 집무실과 관저에 한 부씩 보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최순실 민간인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상황 보고서와 관련 본관과 관저 집무실에 동시에 보냈을 때 제 보좌관이 본관 집무실에 가서 정호성에게 전달했는데 박근혜가 안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관저에 계시겠다고 스스로 확정해 문서는 계속 관저로 보냈다라고 말했다. 그는 관저에서 보좌관이 안봉근에게 전달했다고 들었다면서 박근혜가 보고서를 최종 수령했는지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다. 관저에서는 집무실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관저 집무실은 대통령이 서류를 보고 근무할 수 있는 곳으로 안다며 보지는 못했고 관저에 가면 박근혜가 응접실로 나왔다라고 말했다. 김장수와 김기춘 얘네들 간의 상황관리 책임을 떠넘긴 듯한 모습도 연출됐다. 김기춘은 청와대 매뉴얼에 따르면
초기 상황 보고가 끝나면 비서실에서 관리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김기춘은 7일 김장수가 말하기를 청와대 매뉴얼에 따르면 초기 상황 보고가 끝나면 비서실에서 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고, 김기춘은 7일 2차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면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안보실장의 보고 탓이라고 말했다. 둘이 떠넘기고 자빠진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형 시술 자국이라며. 이때가 지금 애들이 죽어서 시신 건져 올릴 때 아니야. 시신이 막 건져 올리고 있던 그때 지금 얼굴에다가 뭔 짓거리 해가지고 성형 시술의 자국 아니야, 이게. 김 전 실장이 지난달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서 박근혜가 선창을 깨고 선실을 뒤져서라도 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 발언은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에 물었더니 워딩이 없었다라고 들었다며 대통령이 철저히 인원 파악을 하라는 말을 혼돈 착각한 것인지 실제로 했는데 워딩 자료에서 빠진 것인지 확답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는 통영함 출동 중단 지시 의혹과 관련해 통영함 투입 여부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감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가 세월호 유족 등의 거센 반발을 받고 사과했다. 통영함 문제와 관련해서 출동하지 말란 지시는 일절 없었다며 출동 중단 결정은 군정권 상황이라 해군 참모총장이 아니면 당시 김광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 좌우지간 이 박근혜의 멍자국은 당시에 아이들의 시신을 건져 올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시신이 심각하게 부패돼서 초기에 건져 올린 시신에는 그 벽을 막 쥐어뜯다가 손톱들이 막 뭉개져 있는 그런 모습의 시신들이 나왔고, 박근혜가 저 얼굴에 멍 들어갖고 나온 저 순간에는 이미 시신이 부패해서 그 시신의 모습을 파악이 안 돼갖고 유전자 검사를 하던 시점이야. 그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저 짓거리를 한 거야. 누구한테 쥐어 터져갖고 저 지경이면 내가 참을 수 있어. 근데 저거 보고 어저께 나온 무슨 그 비선 의사가 요거 성형 시술 흔적인 건 맞는데 자기는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사람이 아니란 증거예요. 애들 그렇게 지가 무능해서 애들 시신을 그렇게 건져 올리다가 그 잠수사는 그 정신적 트라우마 때문에 자살을 했는데, 그때 지는 얼굴에 저 주사를 쳐맞으면서 음악은 뭘까? 이게 MBN 보도잖아요. 그죠? MBN 보도를 그냥 보여줘도 되나? 이거 얘네들 나한테 또 시비 거는 거 아니야? 예. 자, 1분 1초가 아까운 골든타임에 대통령이 파마했다. 예.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행적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당일 박근혜가 오후에 중앙재난안전본부를 방문하기 전 한 차례 머리 손질을 받았다는 청와대 해명이 있었는데, 당일 오전에도 박근혜가 장시간 파마 머리를 하느라 시간을 보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세훈 기자 단독 보도다.
세월호 침몰 당일 청와대가 밝힌 박근혜의 행적 중 하나는 오후 3시 22분부터 4시 47분까지 청와대를 방문한 전속 미용사 정모 씨로부터 20분간 머리 손질을 받았다는 거다. 하지만 이와 다른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박근혜가 오전에도 정 씨로부터 장시간에 걸쳐 파마했다는 거다. 익명을 요구한 미용업계 한 관계자가 정 씨가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에게 아이롱 파마를 해줬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전했다. 정 씨가 매일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 머리 손질을 마치고 미용실에 도착하면 오전 10시 30분 되는데 그날 꽤 늦어서 물어보니 그렇게 답했다는 거다. 정 씨가 대통령의 머리 파마를 위해 청와대에 들어간 것은 오전 8시. 보통 아이롱 파마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시간은 되는 만큼 이때부터 작업이 됐다고 해도 오전 11시를 넘겼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나온 인터뷰는 이게 그냥 일반 미용사한테 샴푸하고 약 발라서 연화하고 다음에 아이롱 작업하고 샴푸로 마무리. 모든 작업의 소요 시간은 3시간 정도. 취재진은 정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여러 번 찾아갔지만 끝내 만나주지 않았다. 정 씨 미용실 관계자, 없다. 지금 영업 중이다. 세월호 당일 박근혜 행적에 대한 특검 조사까지 예고된 가운데 조금씩 드러나는 7시간의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이거는 좀 아까 다시 얘기했는데, 조금 아까 얘기한 내용인데 역시 근거가 없어. 소위 미용업계 정모 씨라는 사람이 여전히 익명이기 때문에 이 보도 내용은 여전히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 보도 내용을 믿을 수가 없어. 아이롱 파마를 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 정씨 정자매가 차태현 남의 몸에 들어갔다? 성동인. 이 정씨 자매가 당일에 아침 8시에 들어갔다라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라면 요 내용은 나는 허위 보도라고 봐요. 근거가 불충분한 보도다. 304명이 희생됐는데 하루 종일 머리 손질만 했다. 이거 봐. 내나 똑같아. 지금 MBN은요. 지금 이 MBN은 그 쓸데없는 똑같은 얘기 계속하지 말고 쓸데없는 똑같은 얘기 계속하지 말고 정씨 자매가 아침 8시에 들어갔다라는 증거를 갖고 오라고. 아침 8시에 아이롱 파마하러 들어갔다라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라면 이따위 보도는 이거는 물타기 보도라고 나는 봐. 지금 이 아이롱 파마를 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 무슨 얘기냐? 그날 자기가 들었다는 거야. 그 미용업계 관계자, 어떤 익명의 관계자가 정치 자매가 아침 8시에 가서 늦게 와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랬더니 아이롱 파마해 주느라고 늦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건데 그 얘기를 들었다는 그 익명을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 그때 정치 자매가 8시에 청와대에 들어갔다라는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라면 이거는 논점을 흐리려는 물타기 기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나는 정확해. 나는 분명하게 얘기했어. 박근혜를 욕하는 기사라고 무조건 나는 지지하지 않아. 이 뉴스에도 근거가 분명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 국민들을 막 물타기 해놓고 나중에 MBN에서 자기네들이 잘못 보도했다. 그러면 모든 박근혜 7시간 기사가 사라져. 이거 봐. 아이롱 파마 청와대에서 강력 부정.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저 봐요. 지금 MBN에서 저런 보도를 하고 그걸 우리가 막 맞다라고 얘기하면 그 나중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랄하려는 거잖아. 청와대에서 팔팔 뛰고 있는데 근거를 대라고. 근거를 대고 우리는 지금 명확한 증거, 분명한 증거에 대해서 반응하자고. 뭐냐? 박근혜 멍자국. 이게 지금 5월 13일이야. 4월 16일로부터 그 한 달이 채 안 됐고 이때 애들 시신 꺼내고 있을 때였어. 근데 이 얼굴에 멍자국이 잡힌 거야. 이런 게 증거라고. 이게 명백한 증거야. 애들의 시신을 꺼내면서 부모들이 유전자 검색하면서 기절해 쓰러져 나갈 때 그때 박근혜는 얼굴에 멍이 쳐들 정도로 성형 시술을 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팩트야. 어? 아이롱 파마로 물타기 하지 말라고. 5월 13일이면 4월 16일 가라앉은 배에서 물에 부풀어서 다 부패한 아이들 시신을 건지고 있을 때야. 시신으로 얼굴에 분간이 안 돼서 유전자 검색해서 이게 누구자 그거 확인해주고 있을 때야. 그런데 지는 얼굴에 멍이 쳐들 정도로 성형시술을 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사람이냐고! 그 상황에서 그렇게 애들 시신을 꺼내고 있을 때 얼굴에 멍이 쳐들 정도로 성형시술을 그렇게 하고 싶었냐고! 미친 거 아니야! 당일에 성형시술했다는 근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사진이 어제 청문회에 나왔어. 이 사진을 보고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이거 필러 자국이다, 성형시술 자국이다라고 인정을 했다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당일날에는 얼굴에 멍이 없었어. 4월 16일에는 멍이 없었고 5월 13일에 이 멍이 쳐들었다는 얘기는 4월 13일하고 4월 16일과 5월 13일 사이에 저짓거리 했다는 얘기야. 팩트잖아. 응. 이런 뉴스는 사실 진짜 좀 근데 말입니다. 나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좀 이게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웃겨졌는데, 나의 5년 전 사진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나의 5년 전 사진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나더러도 성형 중독이라는 의혹이 생길 수 있어. 이게 나의 5년 전 사진하고 지금하고를 비교해보면, 이게 망치도 성형 중독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증거 사진을 제시하자면, 이게 2011년 나의 사진이야. 2011년 방송 대상 때 내 사진인데, 이게 갑자기 코믹한 뉴스로 바뀌었잖아! 이 뉴스 때, 이거 물타기 뉴스야, 이거! 이 정확하게 이게 이게 정확하게 5년 전 사진이야.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사진인데, 너네 이거 캡처해갖고 딴 데 올리면, 내가 고소한다. 분명히 얘기했어. 이 먼지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보이나? 이게 지금 이제 5년 전의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5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이 성형을 하지 않았어. 알잖아. 내가 계속 방송한 거 알지? 난 한 번도 멍이 든 적이 없고, 예. 나는 한 번도 멍이 든 적이 없고, 계속 이 여러분들이 날 다 봐왔어. 나의 변화된 모습을. 아, 그래? 이게 더 이뻐? 5년 전이 더 이뻐? 진짜야? 루이 14세. 야! 지방 흡입 의혹? 예. 많은 사람이 지금 삭발 성형이라고, 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망치는 삭발 성형을 했다. 삭발한 다음에 그냥 텄다. 인물이 난다. 뭐, 형님으로 모시자.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성형 안 했어. 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이 차이를 보면, 12년 전과 지금의 모습을 9년 전이군요. 9년 전보다, 같은 크기의 사이즈로 봤을 때, 살이 찐 거지. 이 살이 쪄서, 더 어려 보이는 거 아닐까. 좀 살이 쪄서, 살이 찐 거 아닐까? 좌우지간! 이런 얘기는 지금 내가 볼 때는 물타기 기사이고, 여러분, 우리 본질로 돌아가야 돼. 본질로. 무슨 본질이냐? 자, 이제 웃었던 사람들 이제 그만 웃고, 아, 이걸 또 다 시간대별로. 이른이 얼굴에 멍이 쳐들면서도 성형을 하고 싶었나 보지. 자기 과거 모습하고 비교해보면 지 스스로도 지금이 이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얼굴에 멍이 쳐들면서 그 어린애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머리를 올린 머리를 하고 자빠지고 애들 시신을 꺼내서 부모들이 날마다 기절해갈 때 그때 얼굴에 멍이 쳐들면서도 성형을 하고 싶었나 보지. 자, 그 다음에요. 예. 이 어저께 제가 방송한 내용 중에 잠깐만. 뭐요? 이거 뭐 사찰 얘기가 또 나왔어? 이거 오늘 낮에 나온 뉴스구나. 청와대가 이회수 작가도 사찰했다. 난 안 했나? 이럴 때 또 마음이 또 상해.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전 춘천지방원장을 사찰한 데 이어 민간인인 이회수 작가를 사찰했다는 폭로가 추가로 나왔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열린 박근혜 정부 최순실 민간인에 의한 하여튼 청문회에서 대외비로 엄격히 관리했다. 정윤의 문건을 다수의 청와대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지금 계속됐구만. 예. 조 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 8개 중에 오늘 다 말씀하실 시간은 없을 테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이라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그럼 상권 분립을 뿌리쳐 흔들고 그럼 행정부에 수반인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가 사법부,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이 붕괴된 것이고요.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입니다. 이거는 법률을 위반한 것을 넘어서서 이건 헌법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려야 될 것은 이게 만약에 구체적인 방법이 드러난다면 예를 들면 불법 도감청이 있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사찰을 했는지가 드러난다면 각종 법률 위반이 수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뭐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고요. 뭐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성준 지방법원장의 뭐 예를 들면 관용차의 뭐 사적 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건의 문건이 사찰 문건이 된 겁니다. 이거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근데 이회수 얘기가 나왔었어? 이회수 작가 얘기가 나왔어. 나 왜 못 들었지? 아니, 나 지금 못 들어가지고. 나왔어요? 방금? 이회수랑 사찰했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왔어요? 미안, 내가 못 들어가고 다시 한번. 조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 8개 중에 오늘 다 말씀하실 시간은 없을 테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여기는 안 나왔죠? 지금 이 영상엔 안 나온 거죠? 이 영상에 안 나왔죠? 다른 영상에 나와요? 아니, 왜 제목을 이회수 사찰에 따라놓고 영상이 틀려? 낚은 거야? 예. 자, 어쨌거나, 그 다음. 네. 박범계 의원 질문에, 박범계 의원 발언할 때 나왔어. 나중에. 그러니까 그 지금 영상엔 없는 거죠? 예. 이회수 사찰은 국헌문란이 아니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부의 민간 사찰 국헌문란이에요. 예. 정부에서 민간인을 사찰하는 거, 그거 헌법 위반이야. 몰랐죠? 정부가 민간인을 사찰하는 거, 그거 헌법 위반이에요. 예. 몰랐지? 왜 그게 헌법 위반이냐 하면, 우리 헌법에 뭐가 자유권이 나오잖아. 헌법에 의하면 자유권이 나와요. 그 자유권이라는 게 정부가 일반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관여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게 보장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사생활 보호의 원칙, 사생활 보호도 이 자유권에 해당이 돼. 예. 그래서 그 정부에서 민간인을 사찰하는 거, 도리어 공무원 사찰보다 자기 만약 행정부 공무원은 사찰해도 돼. 행정부 공무원은 감찰을 해도 되는데, 민간인을 사찰하면 그거 헌법 위반이야.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한 거라서 그게 헌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공무원들을 정부에서 감시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합법이야. 왜냐, 행정부 공무원들이 혹시 뇌물을 받고 비리를 저지를까봐 자기 행정부 공무원을 감시하는 건 합법이지만 국회의원이나 판사들을 사찰했다. 이건 헌법 위반이야. 민간인을 사찰했다. 헌법 위반이야. 국헌문란이에요. 예. 그 부분은 달라.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어떤 민간인이나 또는 판사들을 사찰을 하게 되면 삼권 분립의 원칙, 헌법에 나와 있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위배한 거고, 민간인의 자유권을 침해한 거라서 헌법을 위반해서 탄핵 사유야. 독재 정권에서는 하는 짓인 거야. 예.
심각한 문제. 그래서 옛날에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연평도 사건 알죠? 그 연평도 사건이 왜 터졌냐 하면 그것 때문에 터진 거야. 그 이명박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증거 수첩이 나왔어. 그리고 그 수첩이 나오니까 모든 선진국 국가로 이 내용이 타전된 거야. 이명박 물러나게 됐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만약에 독일 총리나 프랑스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다. 민간인 사찰했다. 물러나야 돼. 영국 총리,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이 민간인을 사찰했다. 그럼 이건 탄핵 사유야. 그냥 잘려야 되는 내용이야. 아예 그냥 만약에 의원 내각제면 의회를 해산할 사안이야. 그만큼 중범죄야. 그래가지고 그날 이명박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증거가 온 나라로 퍼지면서 이명박이 임기를 마치지 못할 수 있다. 대형 스캔들이 터졌다라고 보도가 된 거야.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날 연평도 포격이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연평도 포격이 유도된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나오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예. 연합뉴스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민간인 사찰이라는 게 정부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잠깐만요.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약간 개념이 없어.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워낙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그렇게 사찰을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찰이 불법인 줄을 몰라. 그런데 민간 사찰은 헌법 위반이야. 우리가 맨날 당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잖아. 그 헌법 위반이야. 잠깐만요. (2014년 11월 24일) 세계일보는 정윤회 문건 11월 28일자 보도 이전에 맛배기로 11월 24일 날 이러한 보도를 합니다. 정윤회가 수억의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된 수억의 수수 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중에 정윤회 문건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전인 11월 24일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하에 김영한 고 민정수석 이 부분에 대한 경위 파악을 합니다.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윤회 문건의 존재를 청와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십상시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영한 수석 비망록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문고리 3인방 외 장경상, 이창근, 정성철, 이춘호, 음종환, 신동철, 김춘식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제가 정말로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정윤회 문건이 11월 28일자에 세계일보에 보도되기 전에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을 알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대법원장 사찰 문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산행을 좋아하십니다. 등산을 좋아하십니다. 매주 한 번씩 다닌다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청와대가 파악을 해서 극비 문서로 그냥 조홍천 현 우리 의원이 계십니다. 공직경 비서관 박관천 경정이 생산해낸 그러한 문건의 상대가 안 되는 극비 보안 문서로 생산해냅니다. 맞죠? 맞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산행을 매주 다닌다는 그런 문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 조한규 증인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또 하나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운동을 한 그러한 내용이 적혀있는 문건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가지고 이 있습니다. 문건은 대법원장 사찰 문건과 별개의 문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관용차의 사적 이용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문건 중에는
아주 저명한 대한민국에 정말로 이름을 대면 금방이라도 알 수 있는 작가도 등장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분은 이회수 작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건의 문건에 대해서 왜 사찰 문건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상생활에 대한,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등산하는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 예, 일상생활을 대외비로 보고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대법원장을 사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회수 작가에 대한 사찰 내용도 나와 있다. 예. 자, 이제 잠시 후 2시 40분부터 청문회가 시작되는데요. 그 참사장님하고 우리 겨울어수아비님께 부탁드릴게요. 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저께 발언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수정합니다. 어제 교육공무원법이라고 제가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제목도 잘못 달았고요. 수정해주세요. 정확한 법안 명칭이 교육공무직 법안이야.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교육공무직 법안. 그래서 교육공무원은 교사에 대한 이야기고, 교육공무직은 교사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 양현리님하고 참사장님 어제 방송 제목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서 어제 제가 잘못 이야기한 부분을, 이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뭐가 진실인지 내일 제가 얘기할게요. 내일. 예. 내일 낮 2시부터 교육공무직법의 문제점, 그 내용을 내일 낮 2시부터 방송할게요. 예. 그러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예. 교육공무직법의 문제점이야. 그러니까 교육공무직법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가? 근데 오늘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공시생 카페에서 글 쓰는 사람들을 누가 추적을 했는데 공시생이 아닌 사람들 같대. 교육 공시생 카페에서 글 쓴 사람들의 행적을 찾아보니까 공시생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공시생 카페에서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 제보가 지금 들어왔어요. 예, 그건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공시생 카페에서 지금 막 논란을 일으키는 애들이 내가 볼 땐 목적이 이거 청문회 가리는 거야. 이거 청문회를 가리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예. 자, 요거 내일 제가 과연 교육공무직법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일까요? 내일 방송할게요. 예. 내일 제가 관련한 내용, 법안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예, 분명히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옛날에 타진요 때처럼 구체적으로 지금 더민주 의원들의 법안이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이제 청문회가 속개됐어요. 예. 자, 오늘 생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낮 2시에 망치 보이는 생방송, 시작합니다. 혹시 만약에 내일 1시까지 준비되면 1시에 할게요. 예. 제가 1시까지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면 1시 할 테니까 1시부터 대기. 어제 오늘 제가 방송을 짧게 했으니까. 아셨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저기 청문회가 시작됐어요. 청문회가 시작돼서 오늘 그 마무리 노래는, 틀지 못하고, 예.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자, 지금 업이 5천. 아까 7,400명이 넘게 봤는데, 2,400명이 업을 안 하고 갔어. 야, 이거 지금, 뭐지? 예. 지금 방송 재밌게 봐놓고 업 안 하고 도망간 인간들아, 오늘 밤에 큰일을 치를지어다. 예, 일어나서 이불 빨고 싶지 않으면, 당장 업을 하고 갈지어다. 예, 이렇게 그러나 자발적으로 업을 해주신 5,271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꿀잼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양현리님, 참세상님, 그리고 베티고양이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풍행국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 다음 방송은 내일 낮 1시부터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 오늘 후원해주신 분 한 분 한 분 이름 못 불러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 방송을 할 수 있었고요. 후원 못했다고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 지켜주신 여러분이 최고의 시청자입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이긴다고 믿든 진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거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다. 중지 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 라고 믿으며 이만 물러갑니다. 내일 낮 1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